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 탈출 한번 해보시죠. HTML과 CSS 편 챕터 26번 트랜스폼 속성입니다. 트랜스폼은 변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CSS에서는 요소를 변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2D 트랜스폼 속성. 두 번째, 트랜스폼 오리진. 세 번째, 3D 트랜스폼 속성. 네 번째, 3D 트랜스폼 관련 속성.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복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2D 트랜스폼. 트랜스폼 개념은 포토샵이랑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코딩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으로 트랜스폼이란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코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포토샵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도형을 하나를 미리 꺼내놨어요. 포토샵에서 트랜스폼은 컨트롤 T라는 단축키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하는 일은요, 크기 변형.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회전. 네, 회전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큐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식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기능들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요소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코딩에서는 트랜스폼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이런 기능들이 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D 트랜스폼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저는 하나씩 읽어드리진 않고 실습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트랜스폼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요, div 박스라는 거를 뒀고 그 내부에 child 01이라는 자손을 둔 다음에 그걸 쭉 행복사해서 11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면 11개의 박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부모인 박스에는 width랑 height를 주고서 테두리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파트가 지금 부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손들은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영역을 전부 다 처리를 하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면색이 들어간, 이 배경색이 들어간 이 파트를요,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차일드죠? 차일드 01한테요, 트랜스폼 속성을 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을 주고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위에도 써있다시피 X축 모두 크기를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크기는 등배 단위 비율, 그래서 0.5다라고 하고 쉼표 또 쓰고 0.5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크기가 줄어드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 스케일이라는 함수는요, 각각도 변경이 가능해요. X축만 변경한다든지 Y축만 변경한다든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hild 02에다가 트랜스폼을 주셔가지고 스케일 X다 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0.5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축만 줄어들고 Y축은 변화가 없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스케일 Y 함수 child 03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트랜스폼으로 스케일 Y를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만 줄어들고 폭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게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4, 5, 6번은 트랜스레이트를 줄 거예요. 이 두 번째 있는 것들은 트랜스레이트는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위치에서 지금 이동이 되는 게 조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차일드 04한테는요, 트랜스레이트를 줄 건데 트랜스폼 속성의 트랜스레이트에서 X축, Y축을 동시에 다 변화가 이제 가능한데 그때 이제 픽셀 단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대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요. 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좌측 상단 기준으로 처리가 되실 거여서 일단은 20픽셀, 2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X축만 따로, Y축만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hild
05에다가는 트랜스폼을 트랜스레이트를 X로 주고 20픽셀을 준다. 그러면은 X축만 이동돼서 옆으로 이동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06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트랜스폼을 트랜스레이트 Y다 라고 하셔가지고 20픽셀을 이렇게 주시게 되시면 아래쪽으로만 이동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큐는 기울기예요. 마찬가지로 X, Y 모두 기울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따로 Y축 따로 기울이는 게 있는데 이때 기울기라는 건 각도잖아요. 각도의 단위는 DG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일드 07에는요. 트랜스폼을 스큐라고 주셔서 20dg, 요게 각도 20도 이런 얘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20도다 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네, 기울어지는데 네, 좌우로 다 기울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좌우상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근데 X축 기울기로만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을 스큐라고 해서 스큐 X를 해서 20dg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네, 저렇게 X축으로만 기울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일드 9번에는요. 트랜스폼을 스케일 Y로 스케일 아니고 스큐 Y로 이렇게 해서 20dg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게 확인이 되시. 10번째는 회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10번은요. 트랜스폼을 로테이트로 30dg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저렇게 회전되는 거 확인되시죠? 차일드 11번에는요.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가 뭐죠? 설마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영화를 떠올리신 건 아니죠? 매트릭스라는 거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행렬이에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행렬로 이제 값을 나열시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2D 트랜스폼 값을 6개를 한 번에 작성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매트릭스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차일드 11번째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거고, 이때는요,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쓴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거를 쓰고, 값을 하나만 쓰면 적용이 안 되고 6개를 반드시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0.5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건 스케일 X였죠. 그 다음에 스큐도, 각도도 이제 등배 단위 비율로 사용을 하실 건데, 뭐 0.3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스큐 Y도 0.2, 그 다음에 스케일 Y도 이제 0.5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뭐 10픽셀, 10픽셀이라서 단위는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걸 쓰실 땐 단위를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 트랜스폼 오리진 속성입니다. 요소가 변형될 때 변형의 중심점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건 포토샵으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포토샵에서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렇게 생기는 요거를 변형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변형의 중심점이에요. 이 변형의 중심점이 가운데에 있어서 회전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우측 하단에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의 문법은요. X축 위치를 먼저 적고 Y축 위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트랜스폼 오리진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박스 내부에다 자손들을 뒀는데요. 이번엔 3개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 동일하게 스케일 크기를 0.5로 줄였는데요. 두 개의 X축과 Y축 값이 같을 때는 하나만 적어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 오리진의 기본값은 센터예요. 그래서 다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변경을 해보자면요. 차일드 01한테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값을 레프트 탑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좌측 상단으로 붙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기본값이랑 원래 같은 건데 센터다 이렇게 적진 않고 센터 이렇게 적으면 똑같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라이트 바텀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렇게 우측 하단으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요걸 트랜스폼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업은 3D 트랜스폼 속성입니다. CSS는 3D 트랜스폼도 지원을 합니다. 3D 트랜스폼 값의 함수예요. 자,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다 할 거는 아니고 로테이트 X부터 Z까지 해서 3D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트랜스폼 속성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미리 다 적어놨어요. 아까와 똑같은 예제인데 DIV들한테는 트랜지션, 변화의 속도를 두도록 처리를 했고요. 각각 자손들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로테이트 X, Y, Z가 들어가게끔 처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뭔가 3D적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죠. 얘가 로테이트 X로 지금 회전이 되는 상태고요. 이게 로테이트 Y, 로테이트 Z인데 이 로테이트 Z축은 이제 Z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로테이트랑 좀 비슷해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X축, Y축을 통해서 지금 회전이 되는 건 맞는데 별로 3D적 개념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3D적 개념이 나려면 소실점으로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돼요. 어차피 화면은 2D 개념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으로만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전되는 느낌을 가지면 그 3D적 개념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2D 화면에서 3D적 개념을 주려면 Z축, 깊이 조절이 가능이 되면서 좀 소실점으로 들어가면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라는 걸 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100픽셀이다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부모한테 퍼스펙티브를 주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좀 많이 회전이 되고 있는데 한 200까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덜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럼 약간 3D적 개념으로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Z축은 어차피 Z축으로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3D적 개념은 나오지 않겠지만 얘네들은 좀 3D적 개념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업, 3D 트랜스폼 관련 속성입니다. 방금도 3D 트랜스폼 할 때 퍼스펙티브라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련 속성들이 있습니다. 3D 트랜스폼 관련 속성을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걸 실습을 다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번엔 어떤 실습을 좀 해볼 거냐면 백페이스 비지빌리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소가 화면을 향하지 않는 뒤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표시할지를 지정하는 여부만 실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스페이스 비지빌리티 속성이라는 걸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건 아까처럼 박스 클래스의 자손들을 놓고요. 퍼스펙티브를 부모한테 줘가지고 원근감이 느껴지게끔 처리를 했고 자손들은 트랜스폼으로 로테이트 X로 360도 회전을 했어요. 이전 실습에선 180도로 했는데 360도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회전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때 앞으로 도는 게 있고 이렇게 뒤로 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페이스 비지빌리티라는 거는 화면상에 안 보이는 뒤편에 있는 것을 보이게 할 건가 안 보이게 할 건가거든요. 그래서 차일드 01에다가는 기본값인 백스페이스 비지빌리티 값의 기본값인 비지블이라는 걸로 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차일드 02에는 히든이라는 값으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는 거는 안 보이게 처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다 360도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일드 두 번째 거를 마우스 갖다 대면 뒤로 돌 때 잠깐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뒤로 갈 때 안 보이게끔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애니메이션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트랜스폼 속성의 값 중 각도의 단위는? 정답은 1번 각도의 단위는 dg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트랜스폼 변형의 중심점의 위치를 바꾸는 속성은? 정답은 4번 변형의 중심점을 바꾸는 속성은 트랜스폼 오리진입니다. 3번 문제 3D 트랜스폼에서 원근감을 줘서 입체적 느낌을 주는 속성은? 정답은 2번 원근감을 주는 속성은 퍼스펙티브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트랜스폼의 함수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답변에다 써놓은 것처럼요. 트랜스폼을 쓰고 스케일 1.2 하고 여기를 띄어쓰기를 공백을 반드시 주시고 로테이트 90dz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두 개만 예시로 써놨는데 계속 공백을 이용해서 여러 함수를 쭉 나열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은 매트릭스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어서 그 함수들을 각각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포지션의 앱솔루트와 트랜스레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는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공간을 갖고 있는 채로 이동이 되고요. 앱솔루트는 원래 갖고 있던 공간은 사라지고 위쪽 이동이 되는데 제가 비교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랜스레이트로 이동을 하면 자기의 원래 공간은 있는 채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박스 2번이 움직이면서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div 박스로 이렇게 예시를 뒀는데요. 박스 공이한테 트랜스레이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으로 트랜스레이트라는 걸 줘서 옆으로 뭐 100픽셀만 갈게요.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기 공간은 남는 채로 저렇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포지션으로 앱솔루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를 하시면 네, 벌써 저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탑에서 120 정도 주고 레프트에서 35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박스 03이 박스 02가 있던 자리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애니메이션 속성.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